오늘 여러분들 의아하신 분들 아침에 제가 이거 경고해 드렸죠. 이런 분기점에서는 꼭 이런 현상 나온다고. 그러니까 선물 지수 상승률 대비 옵션 수익률이 왜 이렇게 적나요? 라는 개념을 우리가 동시효과 전에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매도 나는 하방으로 건 세력도 분명히 있다. 걔네들이 분명히 눌러서 청산하는 시간을 벌 거다. 롤오버 하는지 청산하는지 보자. 이 개념이 실제 오늘 어떻게 적용됐는지 한 10분간 오늘 매매에 복귀하시고 내일 전략에 응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런 PDF 파일을 두죠. 원달러는 오늘 10원 급락했습니다. 제가 1100원을 깨면 종합주가지수 한 2200 근처까지 갈 겁니다. 2180가 1780원까지 또 빨아지면 대단한 에너지죠. 그러면 2200 넘습니다. 저는 요번에 내년 3월까지 원달러 100780원 1050원은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100780원까지는 워낙 강세가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러 팔아라고 그랬죠. 이제 원화가 강세로 가니까 이제 1140원 돌파해서 원달러 약세 가는 건 끝났다. 승부를 걸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타협 보거나 휴전한다. 거기에 승부 본 게 오늘 게임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근데 위에나 보세요. 위에나 오늘 6.9를 깼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빠져야 되냐면 6.75를 깨고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6.75 선을 딱 거주세요. 6.75 전번 눌림목이 6.8인데 이것도 깨고 내려가는 에너지가 나오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주가가 상승했는데 오늘 우리가 전에 배웠던 걸로 하면 미결제 어떻게 됐어요? 감소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미결제가 장중에 얼마까지 갔다가 어떻게 됐는지 이것부터 숙지를 하십시오. 우리가 매일매일 미결제를 숙지해 드리죠. 미결제. 오늘 미결제가 55개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장중에는 4,000개까지 늘었다가 줄었습니다. 보시면 12시에 4,300개까지 빨간색 박스 거놨죠. 그러면서 청산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오늘 장중에 선물 매수였는데 얼마까지 매수했냐면 12시까지 5,500억을 매수했습니다. 선물 매수입니다. 5,500억. 결과는 3,300억으로 줄이면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미결제가 4,300억까지 증가했다가 마이너스 된 거예요.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가 1,000억대 이상 들어왔습니다. 1,449억, SK하이닉스는 400억. 현물 3,300억, 비차익 2,200억. 합치면 얼마예요? 합치면 6,600억, 그러니까 8,800억 정도 매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미결제가 마이너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오늘 신규 매수 미결제보다는 이게 다 매도 포지션 들고 있는 애가 환매수했다는 얘기예요. 청산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전체적인 에너지가 콜옵션이 축소됐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 보시면 여기 보시면 기관들의 삼성전자 100만 주 매도, SK하이닉스 400만 주. 이 뒤에는 선물 매도 포지션 들고 있는 걸 환매수 시킨 에너지가 같이 합성됐다고 보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이 1,400억 들어왔습니다.
요게 400억도 들어왔어. 이게 합성된 건지 이게 순수 네이티드 비차익 매수라면 이제는 급등 파동만 남은 겁니다. 이제 추적을 해 가면 돼요. 그러면서 오늘 삼성전자 우리가 드디어 1000억대를 보게 됩니다. 1000억대.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400억대. 요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급 동량에서요. 수급 동량에서 선물에서 3,300개 정도의 매수가 있었습니다. 3,300억. 이게 개수로 치면 한 4,800개예요. 4,800개. 이 4,800개가 외국인 매수인데 오늘 미결제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콜옵션에서 대박 나려면 선물 매수 들어오는데 미결제가 증가해야 돼요. 그 수량의 반만이라도. 그 에너지가 들어오는지 보겠습니다. 앞으로. 당장 내일이요. 그리고 이제 상해 증시는 66포인트 올랐고요. 내일도 연속성이 봐야 되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오늘 공부할 거 옵션 시세판. 이 옵션 시세판이 다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시가상위 종목들을 다 그려내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선물 현재가 이 데이터를 보세요. 이제는 선물 현재가 데이터를 이제 읽을 줄 아세요. 보시면 오늘 미결제가 55개 줄었다는 거 나오죠? 4,300개에서 마이너스. 그러면서 276.4로 끝났습니다. 여기에서 롤오버 되는지 아침에 보자고 그랬죠. 3월물 봐요. 롤오버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100개예요, 100개. 오늘 100개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하루에 10,000개씩, 20,000개씩 증가하는 날 보겠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들어올지, 요번 목금에 들어올지, 요것도 추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3월물 매수분은 앞으로 10포인트 그냥 먹자. 이 승부를 봤어요. 그리고 오늘 선물 차트에서 아침에 오늘 궤적을 잘 보세요. 오늘 선물의 궤적을 잘 보세요. 분봉에 10분봉 갖고 보면 아침에 올려놓을 요 날 무조건 콜 50% 챙기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 양매수한 거는 풋에서 단타 나왔죠. 그리고 275 지지하는지 보자고 그랬죠. 요거는 3월물이니까 12월물로 275를 깨니까 우리가 275 데드라인 잡고 잠깐 들어간 선물 매수분이나 콜은 손절됐죠. 첫 번에. 그리고 두 번째 274 깔 때는 여기서는 사고 상방만 매매하라고 그랬어요. 풋 챙기고 이제 콜만 매매해라. 그리고 277에서는 게임 끝내라. 이게 오늘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핵심 대상인 282.5짜리의 미결제를 보십시오. 이제는 옵션의 미결제도 한번 보세요. 옵션의 미결제. 얘가 오늘 미결제가 몇 개 증가했습니까? 8,900개 증가했습니다. 요 게임을 앞으로, 요 미결제를 앞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물은 이제 올라가면서 증가해야 됩니다. 그래야 콜이 대박나요. 상방에 대박나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눌렀다 갈 수 있다. 그게 오늘 실현된 겁니다. 그러면 내일과 모레 당장 폭발 여부는 뭐예요? 내일 미국 시장 어떻게 시작하냐? 내일 새벽에 미국 시장에 뭐 300포인트, 500포인트, 무려 800포인트, 100, 200, 300, 500 이런 순으로 한번 체크해 보죠.
그리고 중국 증시 에너지. 이제 우리는 2150, 2200. 그러니까 278을 뚫어야 거기서 상방의 에너지가 분출을 합니다. 그래서 일봉 상황으로 전방 고점, 그래서 280 여부가 앞으로 시장을 잃는 맥점입니다. 내일 당장 이제 280을 뚫어서 저기 121선인 290까지 오는지 봅니다. 그러면 280의 종합주가 지수가 움직이는 단가가 2160입니다. 지금 가격대에서 30포인트 에너지가 더 나와야 됩니다. 280은 어디예요? 2200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7대3으로 285와 그 다음에 267.5 양매수로 오버나잇 시켜 드렸습니다. 내일 당장 이제 오늘 눌렀던 게 미결제 누르면서 표출되나 보겠습니다. 요게 오늘 이걸 하방으로 본 애들이 오늘 외국인 선물 매수가 청산 매매가 들어온 겁니다. 그 부분도 여러분들 추적해 가면서 앞으로 시장이 있는데 체크해 보죠. 그러면 오늘의 공부의 핵심은 이 시세판입니다. 여기 보면 현재가 프리미엄, 뭐 거래량 고가 시가, 그러면서 뭐 또 민감도, 이게 굉장히 수학 공식이거든요. 이게 다 수학으로 나옵니다. 이게 수학 공식 계산으로 다 계산식이 있어갖고 이 수치들을 다 계산할 수 있어요. 그거는 수준이 좀 높은 금융공학 수학이 들어가기 때문에 편미분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쪽 세계 모르신 분들은 그 수치 보면 머리에 쥐가 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데이터도 여러분들한테 첨부시켜서 올려드릴게요. 이 공부하는 것 중에 좀 그거를 숙지할 수 있는 제자도 있으니까 제가 같이 나중에 거기까지 들어가면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수학 공식으로 알고리즘으로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여러분들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이제 오늘 강의는 이 시세판 읽기입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보는 이 시세판이 곧 시가 코스피 200 종목의 평균 알고리즘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그려지는지 이제부터 요번 월, 수, 금 이 3일 동안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선물과 시가상위 종목들의 연결고리를 공부했다면 요번 주 3강은 패턴 분석인데 복잡계 강의로는 이 시스템 구조가 어떻게 형성됐냐를 확인하는 그런 건데 이 수치 프리미엄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6월달, 7월달 데이터 갖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때는 코스피 200이 여기 수치 보세요. 코스피 200이 296.8. 그 다음에 최근 월물, 이때 최근 월물은 9월물입니다. 9월물 297.35. 잔존일수 24일 남기 전에 수치입니다. 요게 정확하게 날짜로는 2018년도 7월 17일 장 마감 후의 수치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항상 봐야 되는 게 잔존일수. 여기서 잔존일수는 토요일, 일요일까지 포함된 잔존일수입니다. 실거래일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거래일수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토요일을 제외해야 돼요. 그것부터 항상 잔존일수. 그러니까 지금 11일 남았지만 요번 토요일, 일요일 빼면은 이틀을 빼요. 실거래일수는 이제
9일 남은 겁니다. 오늘 지났으니까 내일은 8일 남았죠. 카운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항상 코스피 200이 기초자산입니다. 수학 공식에는 이걸 X로 표현하기도 하고 S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최근 월물은 만기 3월, 6월, 9월, 12월 네 번물 중에 7월이니까 9월물이죠. 지금은 12월물이죠. 이때는 이 행사 가격이 300을 중심으로 위아래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구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305가 중요했고 그 다음에 300이 저항이 되냐 지지가 되냐 여기에 따라 2300을 따라가면 2320 305가 2350 그래서 이때 우리가 파생 공부할 때 2350을 깨고 내려가서 2300을 공격하면 이거 위험하다. 그러니까 상방으로 봤더라도 297.5를 깨면 위험한 그런 하나의 기준치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280 돌파하려고 그러면 항상 이제 275를 깨면 안 돼요. 그럼 275가 가리키는 지수의 가격대 이거를 반드시 지지해야 되는 그러한 에너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듯이 이때는 상방으로 봤어도 305 여기서 305가 프리미엄이 0.89 이게 현재 이때 가치라면 이걸 한 계약 산다면 0.89 곱하기 한 계약 곱하기 승수 25만원 실제 들어가는 그 가격이 24일 만기 때까지 어떻게 되나 이거는 선물의 만기니까 이제 요거는 17일이니까 지났죠. 그럼 8월 만기 때까지 남은 기간 동안 얘의 에너지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실현 가능할지 실현 불가능할지 우리는 결론을 알아요. 실현 불가능 쪽으로 여러 가지 에너지가 그런 것들을 이 300과 의미 있는 종합주가지수 이거를 계속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쭉 나가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요. 1995년도 5월 3일날 개장하고 뭐 부산에 청산거래소 있고 뭐 등등 이건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코스피 200 지수 이거는 그냥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승수가 25만원이고 틱 가치가 12,500원이고 0.505가 한 틱이고 그 다음에 또 주문 조건 IOC, FOK 이건 읽어보세요. 그리고 거래소 시간 그 다음에 가격 제한폭, 증거금, 유지증거금, 개시증거금 이런 것들 이러한 조건들은 여러분들 거래하시는 증권사 MTS나 HTS 보면 주문 넣을 때 매일매일 결제 어느 정도 필요하고 어떻게 자금 들어가고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룰을 여러분들 체크하시면서 옵션 한 계약의 가격의 의미가 여러분들 오늘 예를 들어서 285짜리 0.6에 300만원어치 샀다면 그 한 계약 사는데 얼마 들어갔죠? 0.6 곱하기 25만원 그리고 300만 나오면 그 개수가 나오죠. 정확하게 딱 300만원이 안 나옵니다. 조금 밑든지 넘든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까 305짜리 한 계약 사는데 이러한 개념이 나옵니다. 매일매일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옵션 승수가 선물은 50만원이었고 그 다음에 코스피 선물이 50만원이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옵션 둘 다 25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05는 0.89 곱하기 한 계약 곱하기 25만원이니까 한 계약 사는데 22만원 듭니다. 그러면 10개 사면 220만원 300만원 넘으려면 한 15개 사야죠. 이렇게 카운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고가, 저가, 시간별로 궤적. 우리가 항상 9시에서 9시 10분, 그 다음에 10시 반, 1시 반, 장 마감 전후. 이렇게 끊어서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데일리 청산하는 사람들이 오늘 오버나이트 하지 않고 끝내려고 하는 에너지가 언제부터 영향을 받나? 1시 반에서 2시 사이에 그 영향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2시 반 이후는 어떤 면에서는 오버나이트 또 에너지가 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풋은 어떤 의미에서는 콜에 반대되는 에너지. 그러니까 지수 상승세에는 상방 콜의 프리미엄 변하고 하락에는 풋의 프리미엄이 변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각각 행사 가격의 탄력성. 지금 12월 말에 282.5 행사 가격이 선물 1포인트 올리는데 움직이는 변동성하고 285가 움직이는 변동성 달라요. 잔존 일수에 따라서 달라요.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그릭이라고 그럽니다. 시간 가치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그릭이라는 게 델타, 감마, 베타, 세타. 이제 이 개념이 이것도 수학 공식, 편매분 공식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 갖고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항상 옵션 시세판에는 등가격, 외가격, 내가격, 콜과 풋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저 위로 갈수록 실현 불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등가격은 코스피 200 근처에 있는 297.5 요게 등가격입니다. 그리고 콜은 그 위가 외가격이고 밑이 내가격입니다. 내가격이 프리미엄이 비싸고 외가격은 쌉니다. 실현 불가능성 멀수록 더 쌉니다. 근데 이 외가격이 실현 가능성으로 내가격을 가면 여기서 이제 큰 게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10일을 기준으로 등가격에서 10일, 그러니까 처음부터 10일 전에는 등가격에서 행사가격 한 5개 정도 멀어진 상태에서 대충 가격이 0.78에서 1.2를 공략하면서 매매하지만 이제 다음 주로 들어가면 이제 거래일수 10일에서 5일에는 등가격 기준으로 두 행사가격 내릴 겁니다. 그 다음에 하루나 이틀 남을 때는 등가격 위아래 그렇게 추적한다는 것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가격이 올라가냐 떨어지냐 요 기준도 매일매일 올라가냐 떨어지냐 변화가 계속 나오죠. 그 에너지를 1, 2, 3, 5, 7, 9, 11 이렇게 357 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를 기준값으로 해서 매일매일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등가격, 외가격, 내가격 뭐 ITM이라고 내가격은 ITM이라고 그러는데 인더머니입니다. 이거는 읽어보세요. 인더머니 ITM, OTM은 out of the money. 그러니까 등가격이냐 내가격이냐 외가격이냐 여기에 따라 그러니까 외가격이라는 거는 실현 불가능성 그러니까 항상 남은 시간 동안 예를 들어서 행사가격 310이 실현 가능하려면 종합주가지수가 100포인트 이상 상승해야 되는데 오늘 현재 종합주가지수가 얼마인가 보셔갖고 예를 들어서 7월 20일 종가가 2289라면 310이 실현 가능하면 코스피 200 인덱스가 4.3% 올라가야 되고 이 4.3% 올라가기 위해서 삼성전자 코스피 1등부터 10등이 어느 정도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지 평균 통계값을 딱 머릿속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잔전일수 21일 동안 이게 가능할 건가? 가능하다면 시간 멀리 떨어진 타에서 0.2 지불하는 걸 사서 만약에 가능할 때까지 나오면 이건 엄청난 수익률이 나요. 이런 확률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외가격은 옵션 매도자들이 이거 실현 불가능한 노상 때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구자에 신규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거 갖고 등가격 갖고 합성하는 게 그 펀드 매니저들의 노상 속성이고, 우리 같은 양매수 전략만 제가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저게 실현 불가능한 게 가능할 건가? 우리가 오늘 285 오늘 수익 난 거 갖고 복권 매매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사놓으라 그런 것도 어떤 면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게 가능하게 되나 노린 게임이죠. 복권 매매한 겁니다. 여러분들 수익이 엄청나게 크더라도 복권 매매는 50만 원 이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에서 50만 원 정도 갖고 각자 조절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기본 배팅을 300, 500으로 한정한 것도 여러분들 전체 자산이 선물 옵션 다 하려면 최소한 1억 있어야 되고요. 옵션만 매매하려면 3천, 5천. 그걸 10번 배팅이니까 10배로 나눠서 3천만 원 구자면 300만 원, 5천만 원 이상 구자면 500만 원. 이렇게 매매 전략을 세워서 한 게임당 300, 300 하면 600 자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게임으로 여러분들 시가상위 종목들 게임과 연동해서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삼성전자 3% 갈 때 시간 가치에 따라서 이 300만 원이 어떤 때는 10배, 20배, 30배, 50배, 10월 11일은 10,000배 이상. 그리고 가두리장에서는 50%도 안 나와요. 10에서 50% 사이. 그러니까 선물이 위아래로 1포인트에서 2포인트 움직이면 이건 매도세가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는 짧게, 그래서 상단 하단을 매일매일 추적해야 되는데, 그 추적의 평균값이 노상 우리가 기승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1등부터 22 종목의 바스켓 계산하는, 전번 시간에 바스켓 지수 공부했잖아요. 그 시가상위 순으로 어떻게 누적 수치가 있는지, 삼성전자 하나가 다른 종목 몇 개를 커버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개가 몇 개를 커버하는지 우리가 계속 이 시소식 같이 체크를 하는 거 공부를 했습니다. 바스켓 지수. 그 다음에 이러한 코스피 200 지수에 항상 변화가 줄 때 그걸 이용하는 차익 거래나 변동성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코스피 200의 정기 변경일을 머리에 숙지하셔야 됩니다. 매년 6월 두 번째 목요일입니다. 여기 이때는 선물 옵션 동시만기까지 겹쳐요. 그래서 이때 들어가고 빠져나가는 종목들에 또 어떤 게 퇴출되고 어떤 게 신규 편입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추적을 하시면서 항상 이 시가상위 20개의 평균값은 저희가 9시에서 딱 시초가 딱 붙으면서 매일매일 수치 훈련하는 게 1분 1목 딱 보고 오늘 상단 하단 딱 집어내잖아요. 시초가 어떻게 붙고 오늘 어느 선을 뚫어야 되고 어느 선이 중요하게 지지선이고, 오늘은 275 상단 277, 그리고 아까 270자가 뗄 때는 오늘 뺐다 올립니다. 겁내지 말고 상방만. 매일매일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훈련시켜 드립니다. 이게 계속 촉이 늘어야 돼요. 직관촉, 수치적 직관입니다. 그러니까 이론하고 현실하고의 오차를 계속 추적해야 돼요. 오늘 콜은 무조건 지수하면 더블 갈 것 같은데 실제로 풀어내는데 눌렀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아니고 내일이나 모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오차들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든지 각각의 시장의 실제 기대감은 여긴데 실제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9시에서 9시 5분 만에 딱 포착해야 됩니다. 거기서 한 게임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양매수 전략은 반드시 끝날 때 5대5 내지 6대4 내지 아니면 나는 떨어질 것 같다면 4대6 내지 3대7 이렇게 확률 게임으로 해서 그 다음날 9시에서 9시 5분에
이미 한 게임을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양매수 하라 했더니 나는 데일리 매매만 할래 하고 9시에 시작하면서 사는 분도 계세요. 그것도 뭐 내 적성에 맞다면 그래도 돼요. 그런데 그래서는 대박 게임이 안 나옵니다. 대박 게임은 항상 오버나이트 하자마자 첫 거래에서 나옵니다. 과거의 사례가 그래요. 뭐 만배가 터졌던 뭐 1000%, 10배, 30배가 됐던 그날 시초가에 벌써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양매수 전략 유도하면서 어떤 때는 재미가 없어요. 시작해서 잘 조절해야 돼요. 오늘 같은 날 몸에 힘들어 가셨으면 상방 멘붕 하셨을 거고 실전 매매에서 어긋나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다가 50% 챙기지 못하고 떨어질 때 손절하거나 아니면 적게 먹고 빠져나왔거나 이게 빠지나 보다 풋사면 오늘 역사이클 걸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장은 이러한 20개의 평균값을 머릿속에 항상 훈련, 머릿속에 이렇게 각인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딱 보고 오늘 삼성전자 오늘 이상하네 시초가가 이런 것들을 추적을 해야 됩니다. 다음 그림은 여러분들 2월 9일날 크래시가 터졌던 자리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시장을 읽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연말 연초에 최대 목표를 여기 잡습니다. 2350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만까지 와우더라도 엄청난 대박 게임 아닙니까? 이게 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7월 달에 그때 저점이 어디냐면 2250이에요. 7월 5일 날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2월 9일, 7월 5일이나 6일 이때 여기에 왜 저점은 뭐 삼성전자 2, 4분기 실적이라든지 꼭 어떤 기준점에서 어떤 이벤트가 꼭 있습니다. 요 때는 여기 이 이벤트를 잘 읽어봐야 됩니다. 7월 6일부터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에 공포가 먼저 나온 거예요. 요번에도 10월 말에 한번 공포 나왔죠. 그 다음에 12월 1일 잘 된다, 안 된다. 지금 그동안의 페북이나 자료들 방송 보면 완전히 뭐 공포를 조장하는 그런 분석도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번에 하방 공격 포지션 잡은 애들도 굉장히 센 애들 많아요. 얘네들이 오늘 시겁했을 거 아닙니까? 반대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요거 누르는 에너지가 분명히 있을 거다. 푸는 에너지가. 그래서 오늘 미결제 청산 매수가 장중에 5,500억 들어왔지만 실주 미결제는 마이너스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턴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방향이 내일이나 모레는 치고 나갈 때 가볍게 가는지 또 콜 미결제, 푼 미결제 행사 가격의 누적분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하나씩 정해놓고 추적해 보세요. 그것도 하나의 재미있는 하나의 어떠한 추적을 하시는데 재미있는 282.5 콜과 285 풀의 미결제. 그 다음에 풋도 지금 270이나 267.5짜리 미결제. 이거를 계속 추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13일은 선물 옵션 동시만기입니다. 그러면 이 과거 데이터하고 왜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하냐면 과거에 의미 있는 저점이 나중에는 의미 있는 고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바스켓의 평균값을 체크해야 되고 지금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은 기계하고 싸우십니다. 오늘도 그 기계가 작동한 겁니다. 어떤 주가가 어느 상단에 오르면 어떠한 기계 알고리즘은 얘를 매도로 써요. 유가가 75불 갈 때 갖다 예를 들어서 하단에 항공주는 매수 들어오고 매수 바스켓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간단히 얘기해서 상단에 있는 거는 빌려다가 때리는, 이게 기계가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알파고, 그 바둑 세상에서의 알파고, 인간을 이기고 뭐 10단도 이기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모르는 이 기계하고 수없이 싸움. 걔네들은 인간의 속도를 초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걔네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평균을 조절하면 됩니다. 행사 가격을 조절해서 대응합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은 상단 왔을 때 좋은 얘기가 나와도 어느 매매는 어느 가격부터 매매 안 하는 겁니다. 현대차가 이번 10만원 빠질 때도 제가 이런 얘기 했죠. 이제 됐다. 아니 뭐 벌금형 나오고 8조 나오고 공포 재료도 막 나오죠. 알고리즘 기계가 오히려 거꾸로 매수를 스위칭할 거다. 이러한 상단, 하단의 가격대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때 보세요. 현대차하고 BGF 리테일입니다. 현대차는 16만원, 17만원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 집중적으로 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1만원, 12만원이 1차 13만원, 13만원 깨면 10만원, 11만원. 이렇게 두 가지 선을 우리가 항상 그려드렸습니다. BGF 리테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항상 어느 선 상단, 어느 선 하단, 의미 있는 고점, 의미 있는 저점, 이런 것들을 계속 추적을 해야 됩니다. 이 그래프는 2018년도 연초에는 16만원, 17만원 상단, 13만원 하단의 그래프였습니다. 이제는 13만원이 어떻게 됐어요? 강력한 저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내년 3월 말까지 현대차의 가장 의미 있는 상단은 13만원입니다. 그럼 지금 가격에서 13만원까지 가면 또 기계가 빌려다가 때리는 애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의미 있는 저항, 지지,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 이벤트를 이용해서 매수 바스켓을 넣는지 매도 바스켓을 넣는지, 그때 당시에 어떤 이벤트를 이용하는지, 항상 이벤트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 이벤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가 1, 2등이기 때문에 이용당합니다. 이때는 삼성전자가 얼마였습니까? 이때는 46,000원, 7,000원이고 SK하이닉스가 무려 86,000원, 셀트리온 25만원, 포스코 32만원, 현대차 13만원, LG화학 37만원. 이 수치를 항상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요번 파동의 최대 목표 삼성전자 47,000원, 그러면 45,000원 먼저 뚫어야 되잖아요. SK하이닉스 85,000원 아직 꿈도 안 꿉니다. 75,000원과 77,000원도 와라, 이 정도로 지금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만기물, 7월 달에는 9월, 그리고 9월 이후에 10, 11월, 12월에는 12월, 이 만기 구조 날짜와, 그러니까 선물의 만기 구조 잔존일수가 얼마 남았나, 그리고 그때 시가 최소한 10개 종목의 상단 하단, 그리고 항상 거기에 대표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투투 매트릭스를 그려놓는 겁니다. 오늘은 어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다 플러스죠. 근데 삼성전자가 외국인 1,400억에 더 강력하게 나왔고 SK하이닉스는 별로예요. 그리고 기관은 둘 다 때렸어요.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머릿속에 숙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 기억점이 다음에는 어떻게 나오가. 이제 내년 3월까지의 오늘 이 데이터를 마련해 드린 이유는 최대 목표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월 5일 저점까지 지금 이것만 가도 해도 대단한 겁니다.
2250입니다. 트럼프가 유예시켰죠. 관세 처음 공격한 날의 저점입니다. 요거를 앞으로 내년 3월 말까지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삼성전자는 47,000원이었고 SK 하이닉스는 85,600원이었는데 그 에너지가 이번에도 가능한가? 그리고 항상 저점이 나오면, 의미 있는 저점이 나오면 항상 비율로 1357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거 노상하는 작업 아닙니까? 1%, 2%, 3%, 5%, 7%. 여러분들 실제 7월 5일 이후에 9월 달까지 실제 선물과 종합주가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이건 9월 말이니까 이제 종합주가 지수만 먼저 보겠습니다. (7월 6일) 7월 6일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코스피 업종 지수가 실제 어떻게 움직였나. 7월 6일이 공격한 날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관세 처음 공격. 그리고 계속 공격했어요. 그래서 7월 5일 날 2243을 저점 찍고 올랐어요. 근데 2317 요날 2317 7월 18일 날 그리고 또 요날 8월 1일 2300만 가면 뭔가 두들겨 맞는, 그리고 순간적으로 8월 달에 16일 날 전번 저점을 살짝 깼지만 꼬리 달렸어요. 2218 2200은 붕괴를 안 시켰어요. 그리고 1, 2, 3로 120일 평균값 추석 전까지 줬어서 이때 상당히 좋게들 봤죠. 근데 제가 폭탄 제조한다고 그랬죠. 이때 삼성전자 쭉 사는데 뒤에 선물 매도 폭탄을 제조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체크를 해드렸던 때입니다. 이때가 실제는 10월 말에 1985까지 붕괴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실제 어디까지 갔어요? 2356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8월달 저점에서 다시 카운팅 해야겠지만 그냥 아까 우리가 공부한 그 기준선으로 7월 5일 기준으로 2350이 비율로 몇 프로입니까? 몇 프로죠? 5%입니다. 5%. 5% 에너지 나온 겁니다. 인덱스로는 제가 3%를 추세전환선이라고 합니다. 추세전환선. 그러니까 추세전환선은 반드시 지지해야 되는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2350까지 갔어도 2310 깨면 이건 뭔가 어긋나는 거예요. 항상 기억을 하십시오. 계속 시간 갈수록 3%, 5%, 7%, 9% 계속 우상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3%를 인덱스, 코스피 200이든 그 다음에 종합주가 지수든 3% 선을 추세전환선. 그래서 제가 337 라인이라고 그랬죠. 7%는 종목 시가상위 종목들. 삼성전자, SK 이거 7%를 추세전환선. 이렇게 잡습니다. 저점이 갱신되면 다시 저점에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8월 16일 날 2318까지니까 2218, 2243에서 20포인트니까 오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시 8월 10월 기준으로 또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런 계산 작업. 그럼 지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10월 30일 1985로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현재까지요. 오늘 현재까지 2100 예를 들어서 오늘 종합주가 지수 1987 저점 대비 2131이 몇 프로인가 카운팅을 하는 겁니다.
요거 기준으로 2131 나누기 1987 7%입니다. 아까 이 데이터로 여기다가 10월 30일 이 1987을 카운트하면 1%, 2%, 3%, 5%, 7%, 이 7% 라인입니다. 그러면 이거 생명선은 어디 해야 돼요? 그 바로 밑에와 그 7%의 중간값에서 벌써 감 잡으세요. 그렇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선은 절대 깨면 안 되겠죠. 그 감을 요 7%와 5%에 만약에 2400을 넘었다면 2400과 2355에 대충 50포인트니까 2370포인트를 생명선으로 딱 잡는 거예요. 지지 못하면 뭔가 상방을 조절하거나 뭔가 챙겨놓고 다시 보거나 뭐 이런 작업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선물은 7월 5일날 저점이 290이었습니다. 이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비율을 해서 그러면서 10과 20 종목에 어저께 바스켓 계산하는 방법 바스켓 그래서 종합주가지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바스켓 평균값 상승하는지 바스켓 평균값이 하락하는지 힘드시면 10개만 능력이 되시면 20개까지 계속 이 계산을 하시면서 여기에서 베이시스, 스프레드 이 개념도 추적을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로로바드 스프레드 개념 3월물과의 차이 베이시스는 뭐예요? 시장 베이시스, 이론 베이시스 있죠? 그래서 코스피 200과 12월물의 차이와 이론가와 또 현재가의 차 우리가 전번 시간에 공부한 겁니다. 베이시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모르시겠으면 11월 28일 녹화된 거를 다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추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중요하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스프레드도 매일매일 추적합니다. 우상향이냐 우하향이냐 외국인 매수냐 매도냐 이런 것들에 통해서 직관을 키웁니다. 삼성전자만 제외한 스프레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외한 스프레드 그리고 등가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잔존일수가 어떻게 움직이고 여기에 따라서 어떤 가격의 변화가 전개되는지 이 흐름을 체크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계속 추적해 가시면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또 옵션의 롤오버는 이제 12월짜리 하고 내년 1월짜리를 같이 또 공부해요. 여기 이런 거 같이 이때 시점에 이것도 8월달 7월달 만기 며칠 남았고 8월달 거하고 같이 또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듯이 이런 것들을 같이 추적을 하시면 14일 남았을 때 프리미엄 변화와 24일 남았을 때 프리미엄 변화 시간가치 세타 시간가치 소멸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이게 휴지가 되냐 안 되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옵션 게임은 변동성 게임이고 실현 불가능한 게 가능하게 될 때 가장 큰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실현되려면 얼마만큼 올라야 되나. 그리고 그게 맞춰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카운팅이 돼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제 그 거래일수 10일 남았잖아요. 이걸 벌써 머릿속에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계산을 하는 겁니다. 실현 가능성은. 내가 지금 현재 집중하는 행사 가격이 이때는 290.5 한 계약 사는데 얼마 들어가는데 이게 실현되려면 지수는 얼마 올라가야 되고 이 올라가기 위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기여해야 되고 실현 가능해지냐
날짜 하루하루 변할 때마다, 하루하루 줄어들 때마다 이 가능성을 계속 추적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지금 설명해 놓는 데이터입니다. 매일매일 추적해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매 주체별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는지. 이때도 보시면 어때요? 추적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수보다는 매도가 많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두둑이 맞고 올라가면 두둑이 맞았습니다. 이런 거를 매일매일 추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률 게임이라고. 그래서 왜 기승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추이 이런 것들을 매일 그려놓고 여러분들 매일매일 실현 가능성의 게임을,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에 또 다른 포스코, 그 다음에 시가 10개 종목의 에너지 같이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배운 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잔존이스 12일 남았는데 285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계산할 수 있어요.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공식이 다 있어요. 그러면 285가 지금 얼마입니까? 0.6이에요. 종합주가지수가 얼마예요? 2200이에요. 지금 얼마예요? 우리 계산 좀 한번 해봐요. 2200이 실현되려면 2131에서 몇 프로 올라야 되냐면요. 3.2, 3% 에너지가 나와야 됩니다. 인덱스로 3% 에너지가 나와야 됩니다. 종합주가지수 70포인트가 나와, 70포인트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3.2라는 수치가 비율로 나왔죠? 그러면 2200 마이너스 2131. 그러면 지수로는 69예요. 나누기 실제 거래 일수래요. 잔존 일수로 하지 마시고요. 토요일, 일요일 빼요. 저는 그럼 9일이잖아요. 9일. 그런데 오늘은 지났다고요. 그러니까 8로 나눠요. 8로. 그러면 하루에 무조건 8포인트 이상씩만 올라가면 돼요. 마감 때까지. 그럼 내일도 8포인트 이상. 그러면 잔존일수 10으로 줄이는데 8포인트. 근데 내일 한 20포인트 올라. 기본의 2배 정도 갔네. 그리고 의미 있는 저항을 뚫어요. 그럼 내일이 오히려 오늘 눌렀던 골이 대박 나는 거예요. 만약에 내일 20포인트짜리만 나오죠? 내일은 오늘 40, 50%보다 더 나올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상방으로 봤는데 날짜는 줄어드는데 순간적으로 반토막됩니다. 그럴 때는 손절하고 행사가격 떨어지는 대로 이동해야 돼요. 파생시장에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2200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3.2%의 에너지가 나와야 돼요. 인덱스로. 그리고 지수로는 70포인트 올라야 돼요. 그러면 시가총액 상황이 1등부터 10등 카운팅을 해요. 카운팅을 해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일단 인덱스만큼 계산해봐요. 43,250원 곱하기 1.3, 1.03, 그러니까 3.2%. 오늘 종가 대비, 곱하기 1.032. 44,600원입니다. 44,600원. 계산을 해놔요. 그리고 SK하이닉스 72,700원. 그러니까 73,000원. 계산해놔요. 그럼 내일 아침에 딱 9시에서 5분 딱 봐요. 잔존일수 이제 8일 남았어요. 실제 거래. 내일 얘가 44,500원.
SK하이닉스가 73,700원을 치고 나가요. 실현 가능성이 8일 이후 8일 동안보다 하루 만에 돼버리면 그 에너지의 폭발력은 얼마나 크겠어요. 이런 것들을 그런데 지금 8일 정도 실제 나왔으니까 3% 44,500원 가도 안 돼요. 만약에 내일 44,500원 갔어요. SK하이닉 73,000원 갔어요. 얘가 최대 가봤자 1.2에서 아주 해피한 게 2.0이에요. 더블 이상이 힘들어요. 더블에서, 그러니까 1.2가 더블 아닙니까? 2.0 가려면 거의 200%가 넘어야 돼요. 그러려면 곱하기 전 2를 합니다. 3%가 아니라 6%, 7%짜리가 이 SK하이닉스나 밑에서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1등부터 10등에 오늘 3%가 몇 개인지, 5%가 몇 개인지 우리가 계산을 하자고 그랬죠. 이 작업이 다 이 수치 가능성을 판단하는 거예요. 반대로 267.5가 실현 가능하게 되려면 2064가 돼야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마이너스 70이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70. 남은 기간 동안에 마이너스 70이 공격당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70포인트를 공격할 수 있는 에너지는 뭡니까?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유가 급등? 그거 갖고 안 돼요. 갖다 해서 중국이 뭐 100포인트 빠지거나 다우지수 나스닥이 4,500씩 빠지는 에너지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뭐 타입 보고 내년 3월부터 휴전했다는데, 그리고 또 중국이 양보를 많이 했죠. 관세 부분에서 또 관세 철회하기로 했다는 거.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 삼아 딱 트위터 날렸죠. 이런 부분들, 이런 것까지 다 체크해서 이게 실현 가능성. 이제 시간 갈수록 이게 자꾸 이제 이 코스피 200의 주식값이 지금 276이죠. 만약에 얘가 내일도 3포인트 올려 279나 280 가요. 그러면 지금 5.37의 내 가격에 있는 풋이 반에 반토막 될 겁니다. 5.37이 반은 2.5죠. 2.5나 2.7. 1에서 2 사이로 내려갑니다. 매일 박살이 나는 거예요. 시간이 가치가 줄어들수록 내 가격에 내 가격이 등 가격이 가거나 외 가격이 바뀌면 매일매일 50%씩 깎아내고 시간 가치가 이제 1, 2일 남을 때는 70에서 90%까지 빠져버립니다. 휴지가 된다는 얘기죠. 콜이든 풋이든 이 등 가격의 이 코스피 200의 움직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기초자산 평균값이거든요. 그래서 동시만기에는 이게 가치 결제가 되지만 그냥 옵션 만기일 때는 선물 가격에 준하지 않고 코스피 200에 결제되는 이런 것도 항상 숙지를 해야 됩니다. 이번 10월이든 11월이든 코스피 200으로 결제가 되지 12월물로 결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도 항상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등가격의 이 평균값에 만드는 게 이 시가 이 200개의 값이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프리미엄 값은 이제 수학 공식이 딱 있어요. 이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게 계산을 매일매일 해주고 그 다음에 시작 거래됐을 때 심적 상황에 의해서 변동성이 더 급등하든지 이론가보다 덜 급등하든지 이게 또 결정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옵션 시세판에서 감을 잡아요. 그러면 이제 민감도가 중요하겠죠. 그걸 결정하는 데이터.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가 쥐가 나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가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이 들어옵니다. 수학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림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지만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맨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하는 행사 가격이 실현 가능해지려면 얼마만큼 인덱스가 올라가고 거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 확률적인 감각 이거를 좀 어려운 얘기로 하면요 볼록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볼록하다. 여기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머니게임의 페이오프가 볼록성을 지닌다면 결정적인 것보다 확률적인 선택에 배팅하는 것이 더 높은 기대값을 준다. 이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 제가 이렇게 썼죠? 볼록성, 확률적 기대값. 이게 수학적으로 개념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285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확률적인 배팅이 지금 인덱스는 3.2% 올라가야 되고 남은 기간 8일 동안에 70포인트 오를 확률이 나눠서 하루마다 10포인트씩 올라가면 되는데 어떤 때 한 번에 갈 때가 있고 안 가다가 3일 만에 갈 때가 있고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아니면 반대로 마이너스로 떨어져 멀어질 수도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변동성 이게 어떻게 개념이 나오는지. 그러면 우리가 수학에 이제 수위 공부하신 분들은 볼록성과 오목성의 개념은 공부를 하셨습니다. 이미 함수에서요. 이게 또 수학으로 갑니다. 이제부터 약간 머리에 쥐가 난다는 게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곡선의 오목과 볼록. 여기서 아래로 볼록이면 위로 오목이라는 거고 위로 볼록이면 아래로 오목. 이건 뭐 같은 말 이렇게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냥 요거는 그냥 읽어보세요. 함수 fx가 두 점 pq에 대해서 곡선 부분이 이 직선 pq보다 아래에 있으면 아래로 볼록, 위로 있으면 위로 볼록. 아주 그냥 단순한 개념 아닙니까? 위로 볼록하네, 아래로 볼록하네. 이거하고 파생시장의 이 개념 변동성, 볼록성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게 이제부터 또 여러분들 공부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게 실현 가능성의 확률성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제가 이 단어를 또 읽어볼게요. 지금 요 시세판에 이때는 잔존일수가 21일 남았고요. 코스피 200이 300이고요. 최근 월물은 301입니다. 코스피 200과 최근 월물의 차이는 뭐 301 마이너스 300.81 하면 되겠죠. 그리고 21일 남았어요. 10월물 옵션 상품에서 나는 2400을 돌파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해서 만약에 0.23을 지불했다 그러면 이거 그리고 2250이 붕괴할 것 같아서 또 행사 가격 290짜리 하방에 0.35를 지불해 갖고 복권 매매했다면 어느 게 이겼을까? 결론은 푸시 대박이었죠. 엄청난 대박이었어요. 10월 11일 날. 이런 것들을 확률적으로 추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볼록성하고 무슨 상관인데? 볼록성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런 질문이 나올 거 아닙니까? 요걸 읽어주세요. 여러분들 그릭 지수에 옵션에서 볼록성 직관이 중요한데 여기서 감마 지표가 그거 변동성 지표입니다. 옵션 가격은 주가가 변동할 때 델타 값에 비례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데 이 감마 값은 채권의 볼록성과도 유사해서 주가가 상승할 때 이익 발생 속도가 주가 하락할 때 손실 발생 속도보다 크다는 것이에요. 감마 효과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그냥 그 감마라는 지수 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델타만 보지. 감마 이거 잘 안 보는데 그거 뭐 봐야 돼?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 숙지하실 겁니다. 그러면 요 아래에 설명한 이 채권의 듀레이션, 볼록성, 감마, 기울기 이런 것들은 그냥 이 개념은 머릿속에 이게 다 연결해서 하는구나. 채권에도 이 수익률의 변화에 따라 볼록성이 어떻게 미분돼서 전개되는구나. 개념을 이 그림만 보세요. 그림만. 그래서 이 볼록성은 2차 함수입니다. 한 번 미분한 건 델타입니다. 델타. 두 번 미분한 게 감마입니다. 이게 볼록성입니다. 그리고 플러스가 나냐 마이너스가 나냐 여기에 따라서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뭐 소리 하는지 여러분들 그냥 머리에서 지나시는 분 막 생기실 거예요. 그냥 이 수학 공식은 넘어가요. 일단은 지금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나이 많은 분이나 이거 처음 배우신 분들은 당연한 얘기니까. 파생상품의 볼록성 기초자산의 움직임 곱하기 한 게 변동성 가치다. 그냥 변동성만 개념을 잡으세요. 그리고 이게 시가상위 종목하고 어떻게 이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종합주가지수 오르는데 삼성전자 오르느냐 떨어지냐 이거 노상 찾죠. 투투 매트리스 갖고 그럴 때 이 확률 분포 지금 현재에서 위로 갈 가능성 아래로 가능성 저기 끝으로 갈수록 이게 테일이에요. 만약에 지금 현재 297이라면 300을 넘었을 때 저 위에 콜과 아래 85를 깰 때 풋 휴지되어 있는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되면 엄청난 수익률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변동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이미지를 항상 시작할 때 그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종가 기준으로 저기 위로 아래로 3.2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12월물 기준으로 3% 에너지가 나오려고 그러면 얼마 정도 상승하는지 수학 공식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오늘 276.4입니다. 그러면 3% 올려봐요. 276.4 곱하기 1.03 이게 284.6 285입니다. 이제 계산 가능하죠? 그게 실현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확률이라든지 이 흐름 그럼 지수가 몇 포인트 올라가야 돼요? 276.4 357 8포인트 올라가야 됩니다. 남아있는 기간 중에 이 까만 선이 등가격이라고 보세요. 이 등가격 이 까만 선에 남아있는 8일 동안에 저기 5포인트 갖고 안 돼요. 8포인트가 올라가요. 매일매일 이 까만 선에 한 행사 가격, 두 행사 가격 2.5씩 움직이잖아요. 두 행사 가격이 5포인트, 세 행사 가격이 7.5. 그런데 지금 코스피 이제 지수 보세요.
현재 등가격이 276이니까 275와 277 사이에 있어요. 보시면 실제 수치 보세요. 코스피 200이 276.4에 276.18이니까 276에 있다 쳐요. 요 275.5와 270 중간에 있어요. 285면 행사 가격이 몇 개를 거쳐야 돼요? 270 하나, 둘, 셋, 네 개를 거쳐야 돼요. 네 개를 뚫고 가야 돼요. 277.5는 뭐 오차가 1포인트밖에 뭐 안 남았으니까 이게 두 개, 280에도 2.5 곱하기 3개니까 기본으로 7.5 이상을 남아있는 8일 동안에 치고 나가야 돼요.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까? 불가능합니까? 아직은 불가능하니까 0.6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민감도를 보겠습니다. 이제 민감도. 델타 값 보세요. 델타 값. 여러분들 보시면 275의 델타 값이 0.57 나옵니다. 그 다음에 277.5는 0.45 나옵니다. 285는 얼마 나와요? 0.15 나와요. 0.15. 0.15. 감마는 소수점 하나 아래로 더 내려가요. 0.028이에요. 0.028. 아니, 이 수치가 뭔데? 이제 이런 또 의문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수학 공식으로 계산이 된다고 제가 또 떠들었어요. 그러면 잠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요거는 더 정확하게는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하게 공부를 할 텐데 오늘 맛을 배죠. 오늘 제가 드린 두 번째 데이터가 있습니다. 12월 3일 파생 강의라고 해갖고 만기일 D-10일 전에 변동성과 제목을 시간가치 소멸 속에서 지금 11일 남았잖아요. 항상 시장에서 이 변동성하고 시간가치 소멸이 실전 매매하는데 제일 우리가 체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처음부터 10일 남기 전까지는 금액을 적게 하다가 10일부터 본격적으로 하는 분도 계세요. 선수들 중에는 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있어요.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러한 이 값을 만드는 게 블랙숄즈 공식이라고 있습니다. 이 블랙숄즈라는 모형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간단히 예를 들어서 노벨 경제학상을 타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식 가격을 S로 놔요. 옵션 행사 가격을 K로 놔요. 무위험 이자율을 R로 놔요. 우리가 3개월 CD. 그리고 주가의 변동성 시그마 잔존만기 T. 이렇게 해서 수학 공식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분들이. 이런 수학 공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머릿속에 쥐나죠? 이게 뭐야? 암호 같은 문이죠? S 가로열고 S0 K 그러니까 주식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라고 봐요. 이게 행사 가격 이자율 이런 종합적인 잔존일수 남은 거에 합성해서 콜옵션의 가격을 계산해내는 공식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콜옵션 가격이 이런 공식적인 에너지에서 이론 가격이 노상 계산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이제 거래가 되면서
그 매일매일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거에 따라 이거를 y는 fx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거를 한 번 미분합니다. 이게 한 번 미분이 델타예요. 이게 델타입니다. 델타는 뭐예요? 델타는 한 번 미분하는구나. 수학 공식으로. 그러면 한 번 미분이 뭐의 의미지? 이게 이제 편미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수학 공식에서. 그러면 한 번 미분? 뭐로 미분하는데? 이때 델타 읽어 보시죠. 제가 수학 공식으로 델타는 기초자산분의 편미분 C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초자산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코스피 200의 합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대한 옵션 가격의 민감도예요. 그러면 아까 행사 가격에 만약에 내일 일이 움직였다 할 때 옵션 가격이 얼마만큼 움직이나의 수치를 예측할 수 있는 게 델타 값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수치 그냥 간단하게 아까 옵션 시세판을 한번 다시 가요. 내일 이 간단히 얘기해서 280의 델타가 얼마죠? 델타가 280의 델타 값이 계산이 이미 나왔죠. 280의 델타가 얼마예요? 델타가 0.33입니다. 그러면 그냥 다른 거 무시해요. 내일 인덱스가 올라요. 이 델타 값만큼 지금 프리미엄에 더해보세요. 1.67에 플러스 0.33을 더해보세요. 2.0 나옵니다. 2.0. 인덱스 1 움직일 때 이 델타만큼 붙어요. 그러면 여기서 인덱스 1이 뭔데? 코스피 200의 1 에너지. 그러면 내일 만약에 10에서 20포인트 사이가 움직여요. 그럼 선물이 1포인트 움직일 수도 있고 2포인트 움직일 수도 있고 1%는 최대한 1%라면 2.7이니까 3포인트는 안 되지만 최소한 3포인트까지 움직일 수 있어요. 내일 2, 3 정도 딱 시작해요. 지수가 매일마다 다르지만 얘가 기본적으로 2.0 이상으로 붙어야 돼요. 미리 카운팅을 해보는 겁니다. 1.67이 내일 2.0. 근데 내일 3.0에서 시작해요. 생각보다 오버슈팅이죠. 그러면 이게 뭐가 따라와야죠. 그만큼 코스피 200 종목의 에너지가 뒷받침되나 보는 거죠. 그런데 심리로 먼저 이게 3.0 이상 시작해요. 근데 안 따라와요. 그러면 이거 팍 죽어요. 갑자기 또 매도 세력들이 달라붙을 수가 있잖아요. 알고리즘이.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가 지정한 단가에 간단히 얘기해서 델타 값을 더해요. 그러면 285 델타 값 더해보세요. 0.75예요. 0.75. 0.8. 그리고 오늘 움직인 최고 고점이 얼마예요? 오늘 285의 저가와 고가를 또 궤적을 보는 겁니다. 285에 고가가 0.75, 저가가 0.44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수학 공식으로 다 미리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285 오늘 저가가 0.44 고가가 0.75 0.75는 오늘 델타 값 더한 값이죠. 그러면 얘는 오늘 분봉에 이제 10분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내일 얘가 대박 나려면
0.72 이상에서 무조건 시작해야 돼요. 0.7. 0.7이 또 지지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내일 올라가죠? 그럼 델타 값이 급격하게 증가해요. 0.15가 이게 등가격 확률이 높으면 지금 보시면 등가격이 대충 얼마까지 여기 가요? 지금 275, 70, 0.57이나 0.45가 지금 델타 값이죠. 근데 최대 1은 넘지 못해요, 얘는. 1이 최대예요. 저기 257이 0.99999 이게 거의 1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일 기본 1% 정도 올라가면 얘가 0.15가 여기 지금 0.4나 0.3까지 갈 거예요. 그럼 얘를 0.4로 더해봐요. 1.0입니다. 1.0, 1.2. 내일 1% 움직였을 때 대충 감 잡는 게 1.0, 1.2입니다. 그러면 더블 게임 가까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매일 이 델타 그리고 이 감마 세타는 뭐예요? 깎아먹죠. 마이너스 붙어있죠. 마이너스. 시간이 소멸할수록 내재 가치 플러스 시간 가치가 이게 프리미엄이거든요. 근데 외 가격은 만기일에 가까울수록 간단히 얘기해서 시간 가치가 다 소멸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제 불능이 되면 0.01로 수렴해요. 그러니까 시간 가치가 계속 깎아먹는 거예요. 이게 깎아먹는 거를 델타하고 감마가 카바해서 올려줘야죠. 이 수치의 변화를 계속 체크하는 겁니다. 풋은 풋대로, 콜은 콜대로. 콜은 플러스지만 델타 값의 풋은 마이너스죠. 당연하죠. 떨어질 때 마이너스가 돼야 빼고 빼면 합해서 플러스가 돼서 증가하는 거죠. 요렇게 수학 공식으로 아까 그 기존 공식에서 계산이 카운팅이 됩니다. 근데 실제는 남은 시간과 오버슈팅 될 수도 있고 언더슈팅 될 수도 있고 이런 게 복합적으로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시가 10개, 20개 갖고 감을 잡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계산하는 게 수학 공식입니다. 이런 수학 공식에 의해서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이거를 또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델타 값의 의미, 그래서 델타 값이 어떻게 됐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계산하는 방법, 여기를 자세하게 설명한 게 박스로 그려져 있습니다. 밑에 조금 더 내려가면요. 델타 값이 0.57일 때 델타는 기초자산 코스피 200 가격 변화에 대한 옵션 가격의 변화고 0과 1 사이고 풋은 마이너스 1과 0 사이고 만약에 8월물의 경우 295가 선물 1포인트 이상 상승했을 때 간단히 얘기해서 0.57만큼 비율이 상승한 때 요거만큼 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준 1포인트 1% 요거를 같이 생각을 하세요. 시간이 많이 남았을 때는 1포인트보다 1% 에너지에서 움직입니다. 시간이 뭐 3일 정도 남았어요. 1포인트에도 이렇게 크게 움직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인덱스 1포인트인데 잔존일수가 많이 남을 때는 이거 아마만큼 안 붙어요. 그러니까 이론입니다, 이게. 실제는 더 가기도 하고 덜 가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감을 잡는 거예요. 이론과 실전의 차이가 여기서 나옵니다. 오늘도 심정적으로는 더블 가야 되는데 안 가네. 이게 그 감각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이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민감도까지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를 더 하려면 이 수학 공식까지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환경, 상해 종합 지수는 어떤가? 그러니까 10시 반부터 또 한 세상, 9시에서 9시 분은 그날 종가로 미국 증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거기에서 또 한 세상, 이렇게 끊어서 옵션은 이렇게 끊어서 전략을 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선형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게 우상향인지 우하향인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번 시간에 뺐다 올리는지 올렸다 빼는지 이런 시스템 구조화를 시켜드렸죠. 거기에 영향이 다 상해 증시, 시가상해 종목, 미국 시장, 이러한 이 코스피 200 종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상태를 다 보는 겁니다. 그거를 한 번에 다 봐야 돼요. 그걸 일목이라고 제가 표현한 겁니다. 한 번에 쓱. 거기에서 여러분들 오늘 상단 얼마, 하단 얼마, 그 프리미엄 변화 얼마, 그리고 거기에서 또 우리가 스프레드는 12월물과 3월물의 그 차이라고 그랬죠. 베이시스는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의 차이. 근데 여기서 선물은 12월물, 현물은 코스피 200. 요거의 차이. 그리고 전번 시간에 베이시스가 둘 다 감소하는데 다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하는 그래프를 공부했습니다. 이 개념. 그리고 여기에서 베이시스 갖고 차익거래, 콘텐고, 백어데이션, 여기에 따라서 또 별짓을 다 해요. 이런 게 합성으로 ETF가 이용됩니다. 그리고 지금 ETF 시장이 커질수록 이런 알고리즘이 시장을 좌우하게 됩니다. 이런 게 우리가 이 옵션 시세판을 보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게 종합적으로 평균 내서 그날그날에 어떤 상방향 에너지 주는지 하방향 에너지 주는지 생각보다 더 가는지 떨어지는 델타값, 감마값, 세타값, 시간가치, 소멸, 변동성, 그 다음에 기초자산에 간단하게 올라가 떨어질 때마다 이 델타값을 여기다 더해요. 일단 더해봐요. 그래서 더해갖고 그것만큼 더 가나 적게 가나. 그리고 오늘 예를 들어서 285짜리가 1.5 그러면 0.75를 내일 기준점을 딱 잡아요. 그 282.5는 델타값 더해봐요. 1.2죠. 오늘 1.2가 엄청나게 저항으로 작동한 거 기억나시죠? 1.2가 오늘 1.2에서 여러분들 이거 1.2만 가면 두들겨 맞았잖아요. 그리고 종가는 1.01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하신 분은 282.5로 시작해서 50% 먹고 다시 추가 0.7580에 다시 사서 1.1이나 1.2 사이에서 청산하고 나오신 분이 제일 잘하신 거예요. 1.1을 돌파를 못했어요. 그럼 이게 분출하려면 어떻게 돼요? 오늘 종가의 델타값 더한 게 지지선이 돼야 돼요. 내일 저항선이 돼요. 그러면 내일은 뭔가 이상현상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내일 1.2를 돌파해서 1.5나 2.0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델타 값이 지금 현재 0.23이 내일 0.5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되는지 추적해 보는 겁니다. 이걸 3분씩 끊어서 10개만 딱 보면 감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 프리미엄의 델타 감마를 내일 3분봉씩 끊어서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30분씩 어떻게 값이 변하나. 10개 값이. 그러니까 9시에서 9시 반 델타 값, 감마 값. 요것만 먼저 내일 훈련하세요. 콜 하나 정해놓고 풋 하나 정해놓고 그 에너지가
어떻게 되나 오늘 공부한 거를 내일 실전에 잡아서 그래서 내일 중요한 라인이 딱 정해지죠. 282.5는 1.2, 285는 0.75. 이게 지지가 되고 위로 치고 나가면 그날 뚫렸어 대박. 그게 저항이야. 그럼 반대 방향이 나와요. 푸드에서 게임이 나와. 그렇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가 어긋났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부분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그냥 수치적으로 이게 왔다 갔다 해서 우리가 그냥 1.0에 사서 1.2 하면 뭐 20% 먹었다 30% 먹었다 그냥 이 수익률 갖고 우리가 체크하는데 이게 수익률은 에너지거든요. 오늘 그냥 50%그 다음에 종가 30% 아까 50% 갔다 보합까지 빠졌다가 다시 50%가 넘었다 다시 30, 40 생각보다 못 갔어요. 그러니까 내일은 이 에너지의 두세 배가 더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지 282.5는 1.2에서 무조건 시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285는 0.75 이상에서 무조건 시작해야 되고 그게 지지가 되면서 그때부터 카운팅 들어가서 그때부터 대박 게임 나오는지 거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아까 3% 계산했죠? 44,500원 SK하이닉스 73,000원 이게 맥점이에요. 이런 게 다 수학 공식으로 다 나와요. 그렇게 뛰면 8일 동안에 저 285가 불가능하던 게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가격이 프리미엄이 지수함수로 가요. 불가능하다가 가능해지니까요. 만약에 한 3일 4일 남겨놓고 이게 282.5나 285면 얘가 얼마가 할까 있을까요? 얘가 적어도 0.6짜리가 앞에 3.0이나 5.0까지 가요. 그러면 지금 대비보다 잘하면 10배짜리가 나오는 거예요. 3배, 5배, 10배.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델타 감마가 어떻게 변화되냐? 시초가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을 같이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첨부 자료를 좀 더 어려운 수학 공식 자료는 내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그리고 수요일 날은 이제 이런 이제 델타 감마 이게 구체적으로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고 더 세밀하게 수학 공식 어떻게 나와서 그 다음에 이게 삼성전자부터 바스켓 지수 만드는 거와 연결해서 실제 어떻게 전개되고 여기에 이벤트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도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목감기가 이제 어느 정도 그 탁한 거는 가셨는데 아직 그냥 아픕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힘 주지 않고 그냥 평이하게 강의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하는 게 뭔가 여러분들 무슨 뭐 외계인 소리 같이 들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준 데이터를 계속 읽어보시고요. 한 번 갖고 안 되면 3번, 4번 읽으세요. 동영상을 자꾸 돌려봐요. 그러면 이해 못했던 게 갑자기 머릿속에 탁 들어오는 타이밍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학부 시절 때 좀 이공계 계신 분은 접근이 더 쉬우실 거예요. 이게 물리학, 수학, 편미분 다 공식이거든요. 이러한 공식 계산까지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수준까지 빨리 들어오기를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립니다. 이게 그냥 수치가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통계학, 변동성, 수학, 물리학, 통계학, 편미분 이런 것들이 의해서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소수점까지 얘네들은 알고리즘은 계산해요. 걔네들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실제로 더 땡기는지 죽이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들 체크하면서
같이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죠. 수요일 날 또 8시에 뵐게요. 요번 기회에 그냥 머리에 쥐 좀 나세요. 그러다 보면 이제 본인이 이제 시가상위 종목들을 보는 눈이 엄청나게 커지실 겁니다. 수요일 날 뵙죠.